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될 수 있는 즐거운 잡담 알돈잡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렸죠. 그리고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공매도하고 환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린이 다 아시죠? 주식 처음 하시는 주어린이, 주린이, 그리고 재테크 처음 하시는 제린이. 주린이와 제린이가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공매도가 환율하고도 관련이 있어. 외인들은 공매도를 좋아해.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매도를 아셔야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공매도라는 거는 short selling이에요. 또 뭐 short stock selling인데 그냥 짧게 short selling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락이 예상되는 어떤 기업 있죠? 기업이나 종목, 주식을 이제 빌려갖고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은 좀 더 싼 가격에 주식으로 이제 되갚는 걸 공매도라고 해요. 신용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죠. 대출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또는 증권사 또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시죠? 이제 그 펀드 가입한 자산운용사 이런 데에서 이제 주식을 빌려요. 거기 오래 이제 묵혀두기 때문에 거기서 빌리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을 이제 10,000원에 현재 주가가 10,000원인 주식 한 주를 빌려요. 한 주. 그러니까 장부에는 주식 한 주를 빌렸다만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자, 그걸 빌려다가 이제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9,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한 주를 팔고 10,000원을 벌었잖아요. 그 10,000원으로 10,000원 중에 이제 9,000원으로 주가가 이제 9,000원으로 할인했으니까 9,000원으로 한 주를 산 다음에 장부에 있던 그 한 주 빚진 거 있죠? 그거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부상 끝나는 거예요. 한 주 빌리고 한 주 돌려줘요. 근데 10,000원에 팔고 9,000원에 사서 갚았으니까 1,000원이 남죠? 1,000원이 이득이에요. 자, 이게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 전략은 뭐냐면요. 단기 급등한 종목, 막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주식은 하염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급하게 올라간 만큼 조정폭도 깊게 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다시 계단형으로 올라간다 그래도요. 한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로 계산하기 편하게 9로 나누면 되겠죠. 1에서 9까지 올라가면은 최소 6까지, 그러니까 한 3 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반까지도 떨어져요. 근데 반이 떨어지면은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더 떨어져요. 아무튼 이렇게 조정폭이 오기 때문에 그런 단기 급등한 종목들, 그 지수가 막 급등했을 때는 다시 이제 그 조정을 받던 횡보를 하던 아니면 좀 눌리건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대형 종목들, 자, 그런 경우 또는 어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 막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막 악화돼요. 투자가 아니라 투자할 때도 단기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질 때인데 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이 좀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래갖고 악화되는, 또 논란이 될 이슈, 뭐 어떤 사고를 쳤다던가 횡령이나 배임 이런 거 있죠. 횡령 같은 거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법적 이슈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 그게 하면 주가가 출렁거려요. 네. 어떤 직원이, 금융사 같은 직원이 어떤 모럴 해저드가 있어갖고 금융사고를 발생했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하락을 하거든요.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자,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주가는 하락하겠죠. 그럼 하락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미리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공매도를 해요. 주식을 빌려다 팔아요. 자, 근데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당 종목을 공매도한 다음에요. 일단 매물대를 형성해요. 자기들도 이제 보통 외국계 같은 경우 공매도를 즐겨서 합니다. 공매도를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보기 때문에 즐겨서 많이 써요. 한국 기관들도, 네, 금융사들도 많이 쓰는데, 공매도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매물대를 쌓아요. 막 매물대를. 주가가 못 올라가게. 그리고 매수가 막 들어오는데 매물 때문에 아무리 매수를 해도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쳐요. 매수세가 점점 지쳐요. 그러니까 매수가 약해져요. 그때 매물을 조금씩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지치니까 더 이상 사는 것도 좀 약해지죠. 그때 이제 공매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물량을 막 팔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훅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정적 뉴스를 막 내요. 뭐 이상한 뭐가 있다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뉴스, 막 부정적인 뉴스, 찌라시라 그러죠. 뉴스 또는 소문을 막 합니다. 그럼 불안하니까 더 안 사고 더 팔게 되겠죠. 매수가 약해진다면 뭐 하냐면 이제 매도에 동참을 해요. 주가는 더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목표 주가를 하락을 시켜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얘 목표 주가를 하락시킨다, 뭐 이렇게 해요. 자,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5월 27일 날 기사인데, 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공매도 예고했나 LG화학 이틀 만에 7조, 시가총액 7조가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틀 만에 7조가 없어졌어요. 말이 7조죠. 이틀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CS증권에서요 매도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자, 목표 주가를요 매도로 해놓고 130만원에서 68만원으로 확 내렸어요. 민훈식 뭐 이 사람인데 일부러 그랬겠죠. 일부러 한 거예요. 공매도 하려고 일부러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네, 막 갑자기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 보고서 내놓고 나서 기관하고 외인이, 기관은 12만 2023주 2323주, 외국인은 22만, 훨씬 많죠. 22만 4722주 매도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외국계 매도 중에요 매도 중에 많은 데가 바로 CS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려고 다 한 거고, 자기들은 증권사니까 레포트를 낼 수 있는 아주 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해놓고 그냥 뭐 당당하게 레포트 툭 해요. 실제로 공매도도 76,245주가 이루어졌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요. 그래서 공매도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공매도하고 환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미스터 투자자께서 미스터2가 딱 보는 거예요. 아, 한국 주식들 막 갖고 있어요. 큰손이에요, 큰손. 네, 큰손인데 슈퍼리치라고 하죠. 네, 딱. 근데 지금 뭐 한국 주식들 많이 갖고 있는데 거의 많이 사놨어요. 근데 미국 경기 부양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 또 경기가 회복되고 이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 주식 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난 지금 한국 주식에 다 사놨어. 근데 미국 주식도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현재 투자한 한국 기업들 주식을 팔고 하고 싶진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근데 미국 주식은 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공매도 하면 돼요. 현재 주식은 그대로 두고 수수료 조금 주고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겁니다. 현재 주식은 유지하고 공매도를 통해 현금을 확보해요. 뭐 어차피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외국계든 뭐 국내 기관인데, 기관들은요 사실 공매도 상한 제한이 없어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수수료만 조금 더 주면 돼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거 주면서 그냥 버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이거죠.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고 공매도 하면 돼요. 현금을 유지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나 투자사들 막 이런 게 늘어났어요. 한국에 있는 주식은 유지하되 한국에 있는 거 그냥 유지하고 대신 공매도를 통해 현금 확보해야겠다. 왜? 코스피 단기 많이 상승해서 또 조정받고 있고, 반도체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하락이 좀 될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거기 공매도 쳐. 그래서 공매도를 막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해서 외인들 매도가 확 늘어났고 공매도도 많이 급증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달러 매입이 증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원화를 팔고 공매도를 막 해요. 죄송합니다. 공매도를 막 해갖고 원화를 확보를 해요. 근데 공매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죠? 원화가 막 늘어나잖아요. 시장에 원화가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하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달러를 사겠다는 게 많아지잖아요. 나 살래 하니까 달러는 가치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워낙 큰 비용을 하니까 외국계 투자사들은 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져요. 우리가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율이 막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먼저 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자, 볼게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가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또는 원화가 하락하고 원화 싸진다는 뜻이죠. 그건 뭐죠?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1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1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1,000원, 1달러를 1,000원이던 게 1달러에 1,100원이 돼요. 반대로 달러로 살려면 1,000원 주고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100원 주고 사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 보고도 할게요. 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달러가 싸지고 원화가 올라가요. 네,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 게 900원이 돼요. 그렇죠? 자, 전에는 1,000원으로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900원 1달러 사죠? 1,000원 싸졌어요. 1달러 사는데 1,000원이 더 싸졌어요. 100원이 싸졌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달러 사면 싼데? 지금 달러 사면 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매도를 합니다. 달러를 사기 위해서 공매도를 해요. 주식은 유지하고 공매도 안 되면 현금화돼 하잖아요. 네, 원화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사요. 전에보다 달러가 싸졌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에도 투자하고 막 이래요. 근데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기존에 1,000원이었는데 이때라고 칠게요. 기존에 1달러에 900원이었는데 1,1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1달러를 다시 팔면 1,100원이에요. 900원으로 1달러 샀는데 1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1,100원이에요. 200원 차이가 나죠. 환전만 했는데 200원 이익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위험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환율을 보면서 지금 뭐 공매도에서 현금화하고 그래서 달러 좀 사고 그 달러로 미국에 투자하고 이거 뭐예요? 환율이 상승해?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돈 일부 갖고 와갖고 네, 다시 한번 달러를 원화로 바꾼 다음에 공매도 상환을 해요. 주식을 사서 공매도 상환하고 마침 증시가 조정장이니까 더 가능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네. 자, 그래갖고 이제 환율 변화 공매도 전략 어떻게 하냐면 증시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 특히 고점인 경우 코스피가 한번 막 3,200 올라가 고점일 때, 자, 이럴 때 또 조정기 계속 조정이에요. 이때 하면은 공매도 하면 공매도 이익이 생기겠죠. 근데 이때 하면은 뭐 조정기니까 확 이렇게 뭐 둘이 같은 얘기긴 해요. 어찌됐건 네, 주식이 조금 그 지수나 주식이 내려올 테니까 공매도를 하면 돈을 약간 벌겠죠. 그러니까 공매도로도 차익이 생겨요. 주식은 보유하고 있고 공매도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좀 쌀 때 갚으면 그 차익에 대한 이익이 생기죠. 자, 횡보가 길어지는 경우, 횡보는 뭐 특히 하락한다기보다는 옆으로만 가요. 그러면은 공매도에서 나중에 갚을 때 이게 뭐 별로 이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주식이 주가가 안 내려가고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뭐 공매도에서 이득은 안 생길 수 있어요. 이익이 안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냥 수수료 조금 발생하는 거, 네, 그냥 그걸로 어쨌든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환율로 재미 보고 미국 증시에서 재미 보면 되는 거니까 수수료 이 정도는 줘도 돼. 그렇게 하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막으려면은 원화 가치를 하락을 해야 돼요. 환율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즉 1달러를 살 때 더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1,000원이었는데 1,100원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자기들이 1달러에 1,000원에 환전해갖고 여기서 막 투자했는데 1,100원을 사야 돼요. 그럼 10% 손해잖아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을 통해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바로 이상 눌러졌네요. 자, 이렇게 해갖고 환율하고 공매도도 일종의 약간 관련이 좀 있어요. 네,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찰하시면 좋고요. 물론 환율하고 공매도가 그냥 단순히 둘만의 움직임을 갖고 막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기업 실적부터 뭐 다양한 거, 국제 관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봅니다. 단지 이 환율하고 공매도 두 개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참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환율 변화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재밌는 얘기들, 유익한 정보들, 정말 제가 정리해 놓은 얘기들이 되게 많고, 네, 그런 것들 점점 하나씩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린이, 그리고 제린이, 또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또 이렇게 경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내용들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알돈잡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